안녕하십니까. 십김상 심화반 여러분 반갑습니다. 참 오랜만에 뵙는 분도 계시고 2주일 만에 뵙는 분도 계시고 또 새로 뵌 분들도 또 당연히 계시고 제가 조금 늦게 들어왔습니다. 자, 심화반은 뭐 여러분은 이제 그 주제에서 보셨듯이 이제 제목에서 보셨듯이 좀 주제별로 건강, 뭐 연애와 결혼, 뭐 학업과 직업, 뭐 이제 이런 이제 좀 더 그 우리가 현실 속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통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12주간에 걸쳐서 이렇게 실습을 합니다. 뭐 많은 분 여기 오늘 그 임상 기초반을 들으신 분들은 뭐 많이 이미 좀 경험이 있으시겠지만요. 특히 10기 심화반은 아주 수준이 굉장히 높다고 상대적으로 볼 때 여러분이 보기에는 어떻겠죠. 물론 뭐 여전히 지진아 분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통상적으로 굉장히 이때까지 한 심화반 중에서는 사실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계셔요. 하산할 날이 멀지 않은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뭐 모든 우리가 외국어도 그렇듯이 아무리 이렇게 현지에서 이렇게 그 립 쉐비셔 즐거운 스타트 아무리 뭐 이렇게 현지에서 뭐 7, 8년 유학하고 막 거의 네이티브처럼 돼가지고 귀국한 뒤에 몇 년 지나면 뭐 또 다 까먹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학습이라고 해요. 학습. 학은 배울 학자고 습은 익힐 습자다 이거야. 배우고 익힌다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은 빨리 배워요. 학이 아주 빠르지. 자, 그러면 십성에서 학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십신에서 학에 해당하는 건 어떤 걸까요? 식상, 식상, 재성 이런 게 학에 해당한다. 확 캐치하는 거, 눈치 빠르고, 우리 흔히 말하는 대로 하나 가르쳐 주면 한 2개, 1.5, 2 정도는 딱 알고. 그럼 이제 선생들은 즐겁지. 이거 말귀 잘하네. 근데 애들이 시험을 치면 점수가 안 좋아. 수업 시간에 막 방방 나는데 이제 한 달 뒤에 시험을 치면 성적이 별로야. 왜? 습이 안 됐기 때문이야. 자, 습은 뭐다? 심신상으로 습은 뭐겠어요? 뭐야? 그렇지. 인성, 관성. 관인이 습이다 이거. 계속 꾸준히 이렇게 자기가 이해한 것을 믿지 않고 새기는 거지 몸에. 그래서 이 또 학이 안 되면 습만으로는 또 안 돼. 이건 참 이제 이게 참 가슴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이런 게 있잖아. 책상 앞에는 열심히 앉아 있는데 진도는 안 나가는 애들 있죠. 예. 생각만 많고 고민만 많고. 그래서 또 좋은 선생이나 멘토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영감은 줄 수 있지만 지식은 줄 수 있지만 그것을 자기 거로 만들어 주기까지는 못한다.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건 마지막 자신의 힘이다. 그래서 학과 습을 잘 조화시키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제가 성공한 CEO들을 보니까 뭐 유학파들인데 이거 뭐 CEO 되면 뭐 대기업에 CEO 되면 진짜 바쁘잖아요. 진짜 뭐 접대도 해야 되고 뭐 주말에도 시간 없고 골프 치러 가야 되고
근데도 야 새벽에 일주일에 막 이틀씩 이렇게 막 영어 회화 선생 불러서 새벽 5시에 불러서 1시간씩 영어 회화하고 출근하더라고. 아니 뭐 영어 잘하는데 왜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 했더니 이렇게 안 하면 까먹는다 이거야. 그래서 피곤하게 산다 생각했는데 결국 이제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꾸준히. 제가 이제 우리 오늘 첫 번째 수업의 과제들은 다 받으셨죠? 예. 자, 이런 과제들이 이제 매주 이제 날라갑니다. 뭐 임상 기초반 들으신 분들은 이미 다 익숙한 것이지만요. 그래서 적어도 이렇게 월요일 수업이 시작하기 전까지 언제까지? 그러니까 우리 월요일 날 오후 6시까지는 다 주셔야 돼요. 이번에는 우리 이제 기초반 때는 임상 기초반 때는 용심 푸는 것만 했는데 이제 추가 퀴즈까지 이렇게 한 3문제씩 이렇게 나갔죠. 야, 그냥 재미로 하는 거야, 재미로. 여러분들한테 뭐 맞추기를 기대하고 하는 게 아니고 맞추면 신이게. 이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와인 만화 신의 물방울 막 향만 맡고 막 뭐 어쩌고 뭐 BTC 1979인가 아니 1980인가 뭐 이 순 다 거짓말이야. 내가 우리는 안 한다 긴다 하는데 그 소믈리에도 불러놓고 했더니 품종도 못 맞죠, 품종도. 내 영국에서 영국 소믈리에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 불러다 놓고 했더니 뭐 무슨 네이버는 그냥 품종도 못 맞추더라, 품종도. 근데 주방에서 저 알바는 애가 맞추더라고. 그런 건요, 다 만화예요, 만화. 그런 건 다 뭐 관상 뭐 이렇게 영화에 나오는 거 다 만화야, 만화. 그런 건 현실 속에는 없고요. 이제 이런 걸 왜 제가 근데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 이걸 왜 시키냐면, 여러분 제가 기초반 때 했던 이판사판은 기억나십니까? 이판사판. 예. 우리 이판사판이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판은 이성적인 판단. 사판은 일종의 직관적인 판단,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판사판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논리적으로 이런 걸 따져본 것도 있고, 다 따져보고, 그 다음에 진짜 어떤 뭐랄까 뭐라 그러지, 그런 직관적인 거, 이런 것들도 다 해봤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내린 결론이다, 이거야. 그렇듯이 이제 이판사판이라는 말도 있듯이, 우리가 꼭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이제 모본생처럼 어떤 뭐 논리적인 어떤 그런 사유의 결과로 우리의 인간의 삶이 판단되고 결정되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다는 거죠. 그런 감각적인 판단 혹은 직관적인 판단,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훈련을 한번 자연스럽게 해보라고 그냥 제가 던져드리는 거예요. 그런 게임한다 생각하시고 하셔야지, 뭐 이걸 맞췄다고 해서 이러면 무슨 뭐 신기가 있고 이런 거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훈련이다. 훈련이라 생각하고, 그래도 뭐 기초반하고 심화반이 좀 뭐 다른 게 있어야지, 안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가는 겁니다. 일단 오늘 이제 약은 이제 그만 팔고 이제 본격적 수업을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 1, 2강은요 이제 건강과 장수에 관한 겁니다. 뭐 제가 늘 말하는 거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건강이고, 제일 큰 축복은 장수다. 진짜 직립보행. 이거 진짜 여러분, 진짜 직립보행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한번 여러분 느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참 재밌는 게요, 제가 쓰러지고 한 2달을 그냥 세브란스 병원에 침대에 누워 있었거든요. 제가 다리를 다친 것도 아니에요. 2달 그냥 누워 있었어요. 누워 있었는데요, 저 태어나라고 그러는데 못 일어나요.
발을 딛고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그냥 난 다리를 다친 것도 아니고 그냥 누워만 있었을 뿐인데, 아니 서지도 뭐 걷는 거는 고사고요. 땅을 짚고 사람이 땅을 짚고 쓸 수가 없다라는 그 느낌. 근데 제가 땅을 딛고 그럴 때까지 2년 걸립니다. 그래, 그때부터. 예. 저는 그냥 한 3일 뒤면 그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제 마음은. 근데 2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제일 중요한 말하더라도 건강이고요. 제일 큰 축복은 장수입니다. 장수. 건강한 장수. 뭐 돈도 없고 빽도 없고 끝발도 없는데 뭐 오래만 살면 뭐하냐. 꼭 이 배불러 터진 놈들 그런 소리를 합니다. 예. 제가 늘 몇백 번에 걸쳐 강조하지만 최고의 삶은 뭐다? 원수의 빈소에 조문을 하고 다음날 죽는 거다 이거야.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가 원수보다 하루 더 살아야 되는 이제 그 꿈을 우리가 이제 꿔야 된다. 그런데 이제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느냐? 그게 안 된다 이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 건강과 장수 부분을 제일 먼저 다루도록 하고요. 사실은 어찌 보면 여러분 좌파명리학이 사실 좀 좌파가 아니고 약간 우파스러운 게 뭐냐면 바로 이런 대목이에요. 일단 다른 가치들은 필요 없고 일단 내가 살고 봐야 돼. 아니 내가 살고 난 뒤에 뭐시 자유고 정의고 평등이고 지랄이고 했지. 내가 죽고 난 뒤에 무슨. 그래서 저는 대학교 다닐 때도 그랬어요. 야, 우리 잡히면 맞기 전에 다 풀어. 어차피 불 거 빙신되고 부는 것보다 그냥 몸이라도 온전할 때 빨리 불고 그냥 막 친구들 막 선배 다 팔고 막 그냥 어차피 병신되면 다 불 건데 뭐. 그럼 우리 그런 이렇게 미련한 짓은 우리 하지 말자 막 그러고 이제 우리 서로 다 불기하자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살아야 우주도 의미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명리학적인 입장에서 이 건강과 장수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이제 접근해야 될까요? 그것을 이제 시작을 이제 임상의 차원에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명리학적으로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행의 균형입니다. 건강. 뭐 어디 강하고 약하고 이게 아니고 오행이 이제 그 내 원국과 대운 사이의 관계의 오행이 대운을 포함한 내 원국과 이제 이것이 균형을 잘 맞추고 있을 때. 이때가 건강하다는 거. 그 균형이 무너지는 것을 이제 건강 이상이 생기는 징후로 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제 배울 만큼 배웠으니까, 배운 분들이 대부분이시니까, 그러면 어떤 명식이 가장 최고로 건강한 명식이 있어요? 그거 한번 해볼까? 자, 이런 명식이 제일 건강한 명식일 것이다 라고 한다면 어떤 거? 예, 최고는요. 이 답을 바로 맞추니까 재미가 없네. 최고의 명식은 자, 오행을 다 갖추고 고립이 없는 중화 겠죠. 우리가 늘 얘기했잖아. 자, 오행을 힘이 신강하지도 신약하지도 않고 중하고 오행을 다 갖추고 그 오행이 중에 하나도 이렇게 뭐 고립되거나 뭐 이렇게 된 게 없이 다 5개가 잘 살아 있으면 이게 참 건강한 명식인데요. 그 중에서 최고는, 그보다 더 최고는 연주상생이다 이거야. 연주상생이 뭔지 알죠? 생생생생생생생생생생생 이렇게 이어지는 거. 아무런 마치 물이 쫙 흘러서 시내가 흘러서 강이 되고 강물이 쫙 흘러서 샘물이 쫄쫄쫄 흘러가지고 시내가 되고 시내가 쫄쫄 흘려서 개천이 되고 개천이 쫄쫄 흘려서 이렇게 강이 되고 강이 쫙 흘러서 바다가 되듯이 이렇게 쫙 막 힘없이 쫙 흘러가는 거죠.
뭐 어느 쪽에서 시작하든 이쪽에서 시작하든 이쪽에서 시작하든 이렇게 시작해서 한 바퀴 뺑 동그랗게 돌든 옆으로 착착착착착 가든 아니면 뭐 이렇게 막 지그재그로 가든 이런 그런 아주 매끈한 8개의 글자가 매끈한 흐름을 쫙 가져게 되는 거. 이 연주상생. 이것이 최고의 이제, 그 건강의 명칙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일단 막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예, 오행을 다 안 갖춰도요. 이 연주상생의 흐름을 갖췄다는 게 일단 연주상생이 됐다는 물론 오행을 다 갖추고 연주상생이 제일 좋겠지만 오행을 안 갖춰도 연주상생이 된다는 얘기는 구해됨이 기운이 막히지 않았다라는 것이거든요. 내가 저기 오행 중에 3개밖에 없어. 3개밖에 없는데도 그 3개가 어느 하나도 찌그러짐 없이 쫙쫙쫙쫙쫙쫙 흘러간다는 것은 굉장한 파워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에게는 그런 행운이 절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이 연주상생은 굉장히 어렵다. 사실 확률적으로도 굉장히 어렵고, 사실 뭐 다 찌그러져 있거나 뭔가 하여튼 막 꾸겨져 있거나 뭐가 하나가 이렇게 또 뒤틀려 있거나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다. 그게 우리의 자화상이에요. 예. 이게 연주상생이 되면요, 이게 연주상생한테 또 충이나 사명, 형, 충, 공망 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연주상생은 그 흐름으로 그런 충이나 사명이나 공망이나 이런 것들을 압도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만큼 연주상생의 힘은 강하다라는 뜻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 충이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형이 문제가 되는 건 뭐냐? 대운이나 세운에 와가지고 그 지금 충이 하나 발생해 있는데 대운에 와가지고 쟁충을 만들어 버린다든지, 대운에 와가지고 삼형을 만들어 버린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연주상생도 이제 균형이 삐끄덕 할 수 있죠. 없는 건 못해. 그렇지만 원국만의 글자로서는 연주상생이 이루어지게 되면 사실은 충이나 형, 공망은 사실은 큰 흠이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만큼 연주상생이 참 무슨 힘이지만 다 우리한테는 다 그림의 떡이다 이거지. 특히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과다오행을 저처럼 과다오행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차라리 이게 그냥 전황이 되면 좋은데 전황은 또 안 되고, 이 과다오행을 가진 사람이면 무조건 그 과다오행이 기구신이 될 확률이 거의 대부분이죠. 그죠? 근데 내가 가뜩이나 수가 많은데 수대운이 왔다. 이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균형이 가뜩이나 지금 무너져 있는데, 무너져 있는 균형을 더 깨트리겠지. 다음에 이제 제일 무서운 거. 고립오행이 있어. 고립이 돼 있는데, 어느 글자가. 그 고립을 극하는, 내가 지금 묘목이 고립인데, 유금이 쉐려 와가지고, 유금이나 신금 이런 게 와가지고, 그 이미 원국에서 고립되어 있는 글자를 또 그걸 해서 완전히 목을 졸라 죽이겠다고 악을 쓸 때 돼가죠. 다음 3번째. 일간 혹은 특히 이제 건강을 뜻하는 게 자리가 건강궁의 일지잖아요. 그죠? 자, 일간, 일지는 다 중요합니다. 일간은 나니까 중요하고요. 일지는 나의 건강을 상징하니까 중요한데, 이것이 이미 충이 하나 돼 있는 것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대운이나 세운에서 또 같은 글자와 아주 쟁충이 돼서 파극이 될 때, 이게 문제다, 이게. 가령 내가 인신충인데, 내가 일지가
인목인데 내 신금이 있어요. 옆에 시간에 인신충이 돼 있는데 여기까지는 괜찮아. 이것만은 가지고 충 하나 가지고는 뭐 1대1 충 가지고는 누가 죽는 건 아니에요. 근데 대운에서 또 신금이 와가지고 인신쟁충이 승립할 때는 이 얘기가 달라진다. 근데 일간일지가 동시에 쟁충된다. 간지충이 동시에 된다. 되는데 그것이 쟁충으로 간증된다. 이거는 뭐 완전히 이제 적신호가 아마 빨간불이 바바바바바박 켜지는 거예요. 또 나의 배우자나 나랑 아주 가까운 특수관계인이 내 일주를 극하고 있는데 내 대운이나 세운이 또 내 원국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대운이나 세운이 또 다시 특수관계인이 극을 하고 일주를 극하고 대운의 세운이 다시 또 거기에 가담할 때 다음 5번째 이제 정극 이러면 아시죠? 대운과 세운이 정극. 정극이라 하면 어떤 대운과 그 대운 안에 세운이 간지충을 동시에 천간과 대운의 천간과 세운의 천간, 대운의 지지와 세운의 지지가 동시에 아래 위로 충을 하는 것을 전극이라고 합니다. 내가 경신 대운인데 갑인 세운이면 갑경충, 인신충이 되겠죠. 이런 경우를 전극이라고 한다. 이거는 내 원국하고 상관없어. 원국하고 상관없지. 대운에서만 이 대운이나 세운은 원국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대운하고 세운끼리 싸운다 이거. 그것도 아래 위로 똑같이. 그럼 대운끼리 뭐 일간이나 대운의 천간이나 대운의 지지 하나만 충이 되는 것은 그거는 뭐 문제 삼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동시에 천간과 지지가 대운의 천간과 지지가 세운의 천간과 지지를 동시에 아래 위로 충을 할 때는 이것은 글자 그대로 막 전란 거의 전쟁통으로 이렇게 그 해는 이제 휩싸이게 되고 따라서 제일 중요한 건강이 제일 의심스럽다라는 겁니다. 6번째 이거는 뭐 다 아는 거죠. 사명별 때 했던 거. 일지 혹은 월지와 대운의 지지 및 세운의 지지가 버티컬로 인사신 축술 및 사명일 때. 그러니까 내 원국은 뭐 사명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가령 내 원국의 일지가 인목인데요. 대운은 사화고요. 세운인 신금이야. 그럼 이렇게 세로로 인사신이 되잖아. 그렇지? 일지와 대운의 지지와 세운의 지지가 나란히 인사신 사명이 될 때 이럴 때도 특히 인사신 축술미가 올 때는 이 해에는 굉장히 건강이 급격하게 뭔가 이럴 땐 주로 뭐 건강이 나빠진다기보다 수술수 혹은 지병에 뭐 암에 무슨 선고 암이 우연히 그냥 뭐 이상해서 병원을 가서 검사를 했는데 뭐 암 판정을 받는다든지 주로 이런 경우가 많아요. 오케이? 자, 장수는 먼저 뭐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오행을 구비하고 오행을 흐르며 균형과 순환을 갖춰 자 연주 상승 얘기입니다. 이거 최고고. 그다음 두 번째가 약간 더 오행을 갖추고 이렇게 힘으로는 중하이고 고립된 오행이 없을 때 이게 두 번째다.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래 위로 천간과 지지가 충극이 없고 또 기구신이 당연히 기구신이 있겠죠. 기구신이 합의돼서 그래서 내가 내 원국에 기구신이 합의돼서 합파가 되지는 않더라도 가령 내가 묘목이 기신인데요. 술토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 근데 내 용신은 화라고 쳐봅시다. 토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내 묘목은 묘수를 합화돼서 희신으로 합화하려는 경향을 가지게 되겠죠. 용희신으로 화하게 될 때 기구신이 원국안에서 합을 해가지고 합화가 되지는 않아도 그래도 용희신 방향으로 가려고 할 때 이런 경우에는 그런 기구신들도 굉장히 중요한 아름다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 세 번째가 재밌는데요. 제일 좋은 거는 어차피 이제 결국은 명리학에 어쩔 수 없는 게 신약해도 일주가 좀 신왕한 거, 튼튼한 걸 원해요. 전체적으로는 신약하지만 일주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 막 갑자일주라든지, 정미일주라든지, 경신일주라든지 이렇게 일주가 튼튼하고 또 너무 또 일주가 막 이렇게 그 뿌리를 내리고 있는 통근했는데 또 너무 신강하고 극신강하면 이건 좀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내가 얘기했죠. 너무 극신한 사람들은 다 지가 막 완전 강철인 줄 알고 난 막 병원을 왜 가냐 뭐 이런 애들 있잖아. 왜 그냥 한 방에 블루스로 간다 이런 애들이. 차라리 신약한 게 낫지. 골골 80년이라고. 그래서 이제 일주가 왕성하다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강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막 일지가 뭐 비급이나 인성인 게 제일 좋다는 뜻이지, 건강에는. 근데 꼭 그게 식재관이라고 하더라도 가령 저는 무신일주지만 그나마 나은 게 뭐냐면 신금 안에 뭐가 있지? 무토가 들어있잖아요. 일간이 들어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통근이라도 하는 것은 비록 정기는 경금이어서 식상이지만 그래도 초기에 무토가 들어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래도 이 무토일간이 그렇게 외롭지는 않다. 근데 똑같은 식신인데 무토가 밑에 신금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자, 기유 식신, 여러분 여기서 좀 고급스러운 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기유도 식신이잖아요. 그죠? 근데 기토는 유금에 뿌리를 내려야 못 내려. 못 내리지. 그래서 이 두 개는 똑같이 식신 같지만 완전히 사실은 다른 글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일주가 약하더라도 일간 주위에 인성이 이걸 생조하고 있으면 이것 또한 뭐 100점은 아니더라도 한 85점은 된다. 가령 신약한데 갑자일주 이런 사람들 있잖아. 혹은 이제 막 인성이 바로 이렇게 일간 바로 옆에서 시간이나 월간의 옆에 붙어가지고 걱정 마, 내 옆에 내가 있잖아. 뭐 이러고 이제 이렇게 막 딱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경우는 신약하더라도 일간이 그렇게 외롭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지지에 뿌리는 있어야 돼. 옆에 인성이 있어도 그 인성의 뿌리가 지지에 하나도 없다. 그럼 이건 허공했던 인성이라서 아무짝에 일간에 도움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신강하고 관이 약하지만 용신에 해당하는 재성이 있을 때, 재성이 또렷하게, 용신이 이제 또렷하게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한대요. 또 관은 신강하든 신약하든 또 건강을 의미하므로 그 재성이 약한 관을 또 용신인 재성이 관을 생조하면 관까지 살아나니까 아주 훌륭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 되겠습니다. 신강한 명식에. 또 신강한데 용신인 재성이 약해. 그럴 때는 또 식상이 또 이 재성을 생조하고 있으면 이것 또한 굉장히 그 아름다운 장수의 그림이 됩니다. 자, 계속 갈 길이 많습니다. 자, 이제 좀 힘든 경우입니다. 예.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일주가 심하게 공격받는 거, 쟁충 당하거나 막 겹겹이 극을 당하거나 가령 내가 막 일간이 임수인데 막 옆에 막 무토가 막 쉘이 있는 한 두 개 양쪽으로 무토가 있는데 또 대세운에서 무토가 왔다. 충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토극수가 너무 심하게 이렇게 일어나는 거, 심하게 공격당하는 거지. 그럴 때는 이제 막 이 일간이 막 거의 정신을 못 차리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건 뭐 거의 이 단명에 가까운 거는 거의 이거는 뭐 저의 경우에 대부분 다 해당합니다. 자, 용희신이 미약하고 저도 이제 제 얘기죠. 용희신이 다 지장간에만 있으니까 미약한데 그 기신이 왕성한데 미약하고 기신이 왕성하거나 용희신이 지지에 암장되었을 때 암장된 그 자체로는 문제가 아니고요. 용희신이 지장간에 용신과 희신이 지장간에 다 암장되고 충으로 인해서 파극이 안 되면 오히려 굉장히 길한 사주가 될 수도 있어요. 용신이 숨어 있으니까. 근데 용신이 축중개수인데 예를 들어서 축인데 이미 원국안에서 충미충이 일어나 가지고 지장간끼리 막 시절에 막 그냥 충을 해가지고 다 막 축중개수가 미중정화하고 정계충 해가지고 막 지장간 안에서 난리폭석을 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거의 맛이 같다고 봐야 되지. 이제 지장간의 용신들은 이런 경우는 굉장히 위험하다. 차라리 없는 게 나아. 아예 지장간에도 용신이 없는 게 낫다. 용신이 없는 게 낫다고. 공격 당하느니 없는 게 낫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용신이 망치라 내가 망치로 잘 비유하는데 차라리 집에 망치가 없어서 옆집에서 제대로 된 망치를 빌려오는 게 낫지. 집에 망치가 막 없어가지고 막 힘들게 분명히 5년 전에 있었는데 막 이러면서 이제 막 힘들게 찾았어. 망치가 나왔어. 근데 알고 보니까 망치에 이 손잡이에 금이 가가지고 그걸 모르고 왜 이런 경우 있잖아요. 못을 바로 빵 쳤는데 망치가 부러져가지고 그 앞에 망치에 쇠가 막 튀어가지고 대가를 팅 친다든지 이렇게 금이 간 용신이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없어서 옆집에 가서 빌려오는 게 훨씬 낫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인다신약인 경우다. 이제 인다신약은 무조건 재성이 용신인데, 근데 그 인성이라도 예를 들어서 막 인성이 4개 있어. 예를 들어서 다 편인이면 차라리 상관없어. 근데 이 인다신약이 그렇게 되는 경우는 없고, 다 인다신약이면 인성이 혼잡되면 이게 막 정인 평인이 막 섞여 있는 경우가 많거든. 그런데 재성이 원국에 없어. 지장간에도 없고, 그거 대원에서도 60대기 전에 안 들어와. 아주 재수 없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도 사실은 좀 인다신약은 일주가 점수상으로는 신강이 될 수는 있어도 일주가 인성에 파묻혀서 숨을 못 쉬는 형국인데 이걸 갖다가 구제해주는 재성이 없으면 재성이 바로 그 일간을 덮어버리려는 인성을 막아줘야 되는데 그 막아줄 재성이 없으면 이거는 이제 숨막혀 죽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금수, 음의 기운이에요. 그러니까 축축한 기운이, 음의 기운이 왕성한데 원국이 그나마 토가 있는데 습토만 있는데 축토라든지 기토라든지 진토라든지 이러면 원국 8개 글자가 전부 다 너무 한쪽으로 확 몰렸죠. 반대로 목화가 왕성한데 그나마 있는 토가 전부 조토만 있을 때 물기라고는 전혀 없잖아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좋지 않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중년 대운이 20년 이상 계속해서 기구신으로 이어질 때. 그리고 천간이 모두 같은 오행이고 식상이 없는데 재혼을 만나서 궁급정제가 될 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천간이 전부 만약에 한 개의 오행으로 뭐 금이야. 그리고 그래서 신강에 가면 재성이 용신이겠지. 근데 식상도 없고 재성도 없는데 운에서 재운이 오게 되면 그 천간에 왕성한 비겁운이 재성이 나오기만, 왜냐면 원국에 재성이 없으니까 운에서 재성이 오는 것만 궁급정제하려고 기다리고 있겠죠. 그러면 이럴 때 용신인 재성이 오는 게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어요. 바로 그냥 순식간에 확 달라드는 경우도. 이런 경우들이 단명의 사주에 해당한다라고 이제 고전들에서 쭉 얘기하는 걸 제가 종합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고전에서 말하는 단명의 장수는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장수는 크게 달라지는 게 없는데, 단명은 좀 우리가 지금 와서는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게요. 평균 연령이 100년 전에 비하면 엄청 늘어났단 말이에요. 거의 배 이상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옛날과는 달리, 옛날에는 예를 들면 조선 왕들이 많이 죽은 게 이제 많이 죽은 병 이름 다 알잖아요. 뭐예요? 조선 왕들이 제일 많이 죽은 게 아마 독살일 것이고, 그 다음으로 많이 죽은 게 종기란 말이에요. 종기 나서 죽었어요. 사람이 진짜 실제로 그때는 그 종기를 해결을 못 해가지고. 왜? 페니실린이 없었으니까. 항생제만 맞으면 끝나는 것을 그게 없어가지고 계속 해가지고 세종도 종기로 죽었지. 세조도 종기로 죽었지. 정조도 종기로 죽었나? 뭐 하여튼 종기로 종기 그냥 그따위 종기로 사람이 죽었단 말이야. 그리고 옛날에는 또 이렇게 낫 같은 거 이렇게 하면서 이제 파상풍 같은 거, 그냥 속절없이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애 낳다가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자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사실상 생명, 그 다음에 이제 식량의 문제가 좀 달라졌죠. 물론 아직도 예전에 전 세계 인구의 10%, 16%가 항상적인 기아에 시달리고 있다는 국제식량기구의 통계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전에 비한다면 옛날에는 그냥 제일 많이 죽는 게 뭐였어요? 아사야, 아사. 그냥 흉년 한 3년 들면은 그냥 몇만 명씩 굶어 죽어 나갔단 말이지. 근데 좋은 음식은 아니지만, 우리가 굶어 죽는다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잖아요, 요즘. 어떻게든 먹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단명으로 이끄는 어떤 그런 많은 요인들이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많이 제거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오히려 지금 단명의 어떤 것이 늘어난 것은 사고가 이제 더 많아졌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만으로는 옛날에는 워낙 사람들이 자살, 이제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사실 19세기 중반만 해도 영국 같은 경우에 영국의 남자 노동자 계급들의 평균 연령이 27살인가 8살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릴 때부터 노동에 혹사를 당해가지고 30도 되기 전에 다 죽은 거야. 그런데 이제 그런
그런 이제 이른바 그 죽음의 요인들이 많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런 것만 가지고는 어떤 단명으로 그 결정하는 기란 사실상 무리가 있다. 다만 이제 이런 경우에는 단명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좀 많은 건강상 많은 어떤 손실, 건강상 많은 위험의 정도가 높아진다. 이런 것들로 이렇게 그 이제는 환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이제 실습에 이제 임상에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